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리 받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앱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참앱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원입니다. 요즘 뭐 경기도 안 좋고 나라 안팎으로 좀 되게 분위기가 뒤숭숭하죠.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산업이 흔들리고 있고 환율도 안 좋고 좋은 소식이 많이 없어서 저 역시도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일단 자동차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금 1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어요? BYD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런칭을 합니다. 그런데 1월이면은 전기차 보조금이 정해지는 시기죠. 보조금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차량의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게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보조금 기준이 5,5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보조금 많이 나올 때 한 1,000만 원 중후반 나왔었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벤츠 EQA가 보조금을 받으면 아이오닉 5랑 가격대가 비슷해져가지고 한참 EQA가 프리미엄까지 붙었었죠. 지금은 보조금들이 막 없어진 나라도 있고 줄어든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조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보조금의 영향으로 보조금을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견제를 위해서 우리나라 차들의 보조금을 안 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한테는 보조금을 좀 적게 주겠다. 예를 들어 V2L이 없는 전기차는 보조금이 좀 줄어들고, AS 센터라든지 보급망이 부족한 제조사나 브랜드는 보조금을 좀 적게 주고, 이런 좀 차등을 주면서 보조금 정책을 좀 다르게 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V2L이 옵션이었는데 기본으로 집어넣고서는 보조금을 더 받게 하는 차별화를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상황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차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BYD가 출시가 된다면서 중국 전기차 보조금을 좀 다르게 주겠다, 이런 분위기를 보여지니까 중국 전기차나 중국 산업에 있는 차들을 왜 이거 차별을 하냐, 우리 중국에 오는 차들이나 물건에도 보복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이 없는 나라가 참 서글프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차들이 이제 안 들어오고,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뭐 관세를 뭐 한 50%에서 100%로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중국 내에서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 다양한 중국 전기차들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또 중국 정부에서 제조사를 밀어주면서 값싼 인건비, 값싼 원자재로 해가지고 차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차들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오닉 5가 우리나라에서 보통 보조금 받으면 4천이나 5천만 원 초반이면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면 중국에선 3, 4천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BYD 차들 중국에서 가격만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시장 생태계가 무너진다. 이게 진짜 빈말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보호무역을 하기 위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아니면은 보조금을 적게 주겠다, 이러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보복하겠다, 각오해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제대로 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도 아이오닉 5나 이런 전기차들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 내에서 공장을 짓고 관세를 피해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도 봐야 돼, 중국의 눈치도 봐야 돼.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GM도 뭐 현대자동차랑 협력을 해가지고 생산을 한다고 하고, 전기차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강자였었던 브랜드들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스바겐, 유럽 내 공장 막 닫고 있고, 벤츠나 BM도 좀 힘들어한다고 하고 있고, 토요타도 마찬가지로 폭스콘에서 닛산을 뭐 인수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일본 내에서 자국 산업 지켜야 된다, 혼다랑 닛산이랑 합병을 해라, 이런 것처럼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국내 전기 버스 시장 점유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이게 검은 거래가 있었다라는 뉴스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 얘기인데 아무도 제대로 보도를 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요거 오늘 내용 저희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25년 1월 BYD가 이제 정식 런칭을 국내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승용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선언을 한 건데 버스는 이전부터 들어와 있기는 해요. 대부분 이 중국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한쪽은 값싼 중국 전기차가 이제야 들어오는구나, 한국차 긴장해야겠다, 국산차 끝났다, 이런 반응도 있고, 야 싸구려 중국 전기차 누가 사냐, 그렇게 좋으면 너나 사라, 이런 반응, 소위 말하는 친중, 반중 여론으로 나뉘는 건데, 저희 채널에서도 궁금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BYD 전기차 내년에 국내에 들어오는데 얼마에 들어오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였는데, 여기서 무려 70%가 얼마에 들어오던 안 산다 였습니다. 저희 채널은 확실히 중국차에 대한 반감이 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중국 전기차가, 승용차가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거지, 이미 국내에 중국 전기차는 정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영세 업체들이 중국 모델을 들여와서 국내 실정에 맞게 살짝 변형해서 판매하는 차들도 많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차들은 많이 안 팔리잖아요. 도로에서 보기도 힘들고 이거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의외로 사실 우리 주변에 중국 전기차가 엄청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요. 바로 전기버스 시장이에요. 원래 국내 버스 시장은 현대락, 과거 자일대우, 고속버스 시장은 기아의 그랜버드까지 해서 3사가 싸우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한 5년 전부터 갑자기 시내버스 시장에 저렴한 중국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2022년에 자일대우 버스가 망하면서 현대가 독점하는 체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현대 버스를 살 만한 가격에 보조금까지 받으면 저렴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중국 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저가 정책에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이 중국 버스가 점유율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이게 어느 순간부터 국내 도로에 중국 전기 버스들이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은 KGM이 인수를 했는데, 옛날에 그 쌍용차 인수하겠다고 나섰던 그 에디슨 모터스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서 판매하던 버스들이 국내 생산이다, 국내 버스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거 부품을 70%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을 해와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조립해서 파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국산차로 봐야 되냐, 아니면 중국 차를 봐야 되냐, 그런 자동차였죠. 그러다가 뭐 쌍용을 인수하겠다 어그로 끌다가 결국 보조금 엄청나게 챙기고, 중간에 해당 기업 회장은 막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상태고. 뭐 어쨌든 다시 본 얘기로 넘어와서, 중국 버스들이 5년 전만 해도 점유율이 20%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국내 시장 점유율의 50%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국산 버스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마을버스로 쓰는 그린웨이 720 차량은 언덕길에서 시동이 꺼져 미끄러지는 사고도 나고, 설릉 듀에고 요거는 브레이크부터 시작해서 온갖 결함덩어리라는 오명에 결국 싹 다 조기 대체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외 많이 판매되는 여러 중국 버스들에 대한 품질평도 운수회사의 반응들을 보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뭔가 딱 느낌이 오죠. 차들이 정말 그냥 단순히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엄청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녹화뉴스 윤준호 기자님, 정성욱 기자님의 단독 보도인데요. 한국 삼킨 중국 전기버스, 그 뒤엔 검은 거래가 있었다. 내용은 더 충격적이에요. 기사 내용을 보면 중국 전기버스가 저가 마케팅의 성공 사례로 단순히 이제 분석이 됐었지만, 알고 보니까 업체 사이에 이면 계약으로 차값을 대폭 깎아주는 일종의 뒷거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전기버스를 구매하려면 차값의 최소 1억 원 직접 부담해야 하는 최소 자부담금, 요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억은 써야 보조금은 줄게 하는 겁니다. 요게 2021년도 처음 도입된 제도인데, 중국 전기버스 가격이 워낙 싸니까 정부랑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까지 받으면 업체들이 중국 버스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중국 전기버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고요. 당시 국산 전기버스를 살려면 운수업체가 1억 정도를 부담해야 나머지 보조금으로 충당해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격을 맞춰보겠다라는 제도였죠. 이러면 뭐 내수보호를 위한 역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유럽은 중국 전기차에 35% 관세 폭탄을 매겼죠. 이거를 더 올린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하면서 미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겠다 하고 있고요.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배터리를 꼭 탑재해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EB5 중국형 모델은 NCM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해서 팔고 그랬던 거예요. 이거 가지고 LFP가 미래네, 기아도 LFP로 돌아섰네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오히려 지금 미국과 중국 다 자국 보호 정책을 펼치는데 왜 우리나라만 전기차 보조금을 다른 국가에 퍼주냐 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보면 일반 승용 전기차는 주행거리나 가격 같은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버스는 달라요. 중국 전기버스 한 대 사려면 환경부랑 지자체에서만 각각 중형 버스는 5천만 원, 대형 버스는 7천만 원씩 보조금을 주고요. 국토부에서 저상버스 보조금이라고 해서 9,200만 원까지 추가로 나옵니다. 중국 버스들이 왜 다 저상버스로 들어오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것만 해도 일단 보조금이 2억 3천만 원이 판매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차를 구매하는 사람이 보조금을 받아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차를 판매하는 판매사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현재 버스가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전기버스를 구매하는 운수회사는 1억을 지금 일단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 3억 3천만 원을 판매사 통장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중국 버스가 대당 3억 3천이나 할까요? 이렇게 중국 버스 판매사들이 챙겨간 보조금만 150억 원이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얼마나 챙겨 먹었겠어요? 돈이 남아 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 버스를 판매하는 판매사들이 운수회사를 상대로 은밀한 뒷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다는 게 보도 내용이에요. 뒷거래 어떻게 했냐? 21년도부터 운수회사가 국산 버스를 사던 중국 버스를 사던 일단 1억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솔직히 중국 버스가 더 이상 가성비가 아닌 게 됐죠. 그런데 중국 버스 판매사는 어떻게든 점유율을 더 높여가지고 지금 받는 엄청난 보조금을 챙겨야 하니까 뒤에서 몰래 차값을 깎아주거나 대출 이자를 대신 부담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기 버스 한 대당 3천만 원 안팎에 달하는 할인을 해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억을 모두 지불받는 양 서류를 조작해서 지자체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팔아서 지금 중국산 전기 버스들이 24년도 점유율이 50%가 넘어선 거고요. 이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이게 기자님들이 대단하신 게 경기 지역 운수업체뿐만이 아니라 최근 서울에서도 더 심각한 뒷거래가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서울은 경기 지역과 다르게 1억을 지불해야 하는 최소 자부담금마저 서울시가 전액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서울 업체들은 1억에서 차값을 뒤로 깎아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파악된 서울 지역 몇몇 운수업체들이 차값 할인 대신 별도의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운수업체 대표에게 고급 수입차를 리스로 제공하거나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내용이면 그동안 왜 그렇게 중국 버스가 많이 팔렸는지 유추가 되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결국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이 낸 세금이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국내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는 건데 보조금만 몇 억씩 챙겨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이를 아무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고 관망만 하고 있으니 속이 타는 겁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니 여론도 당연히 매우 차갑죠. 이 영상이나 노컷 뉴스 기사 주변에 링크 많이 보내서 알려주세요. 지금 국내에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전기 승용차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니 솔직히 이제는 정말 긴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왜냐고요? 이 차들이 정말 차가 좋아서 잘 팔리고 또 그만큼 국산차 제조사들이 경계심을 심어줘서 더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하면 좋지만 전기버스처럼 또 다른 보조금 빌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 분위기 봐서는 중국 전기차가 과연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지만요. 제가 중국 비아디 전기차도 직접 가서 타보고 지커 전기차도 타보고 했잖아요. 중국 전기차들 수준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좋아진 건 솔직히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아디가 세계 판매 1위건 10위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차가 실제로 타보니 어떻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솔직히 비아디 차량 만듦새나 성능이나 이런 부분은 잘 쳐줘도 현대 기아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만약에 비아디가 엄청난 저가 정책을 펼쳐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면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가격이 현대 기아랑 비슷하다면 많이 팔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토3 같은 차가 캐스퍼 일렉트릭 가격으로 팔면 솔직히 좀 많이 팔릴 것 같긴 하거든요. 지커 자동차도 국내 진출 의향이 있는 브랜드인 만큼 한두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서 의미 있는 판매량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그 뒤로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차 무조건 사지 마세요. 한국차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국뽕 멘트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어지러운 판국일수록 국산차 브랜드들을 더 응원하고 솔직히 싶기는 해요. 모든 회사 임직원분들이 정말 좋은 차를 만들어서 중국 전기차가 아무리 한국 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해도 이 차들을 살 이유가 없게 만들어주면 그거보다 확실한 약이 없기는 합니다. 지금도 현대기아차가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가격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맞기는 한데 그 가격대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동급 차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 전기차가 만약에 대안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라이벌 모델들이 견제를 열심히 해줘야 독주하는 브랜드도 긴장하고 가격을 올리는 데 있어서 더 보수적인 접근을 하겠지만 그게 꼭 중국 차여야만 하나? 라고 되물어 보면 참 다른 브랜드들도 힘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에 팰리세이드 신형이 나왔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다 다들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가격으로 다른 차를 선택한다. 대안이 결국 없어요. 결국에는 이 경쟁 모델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는 맞지만 대안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은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원래는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워낙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중국 전기차가 한국에 나온다고 해서 당장 긴장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일단 타보고 차가 정말 좋으면 그때 긴장하면 되는 거고 막상 나와서 타보니 별거 없으면 조용히 잊혀지는 그런 차가 될 겁니다. 판단은 실제로 타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2025년에는 저도 한번 국가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차들을 타보면서 조금 더 솔직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파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요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흐가르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